네, 오늘은 확률의 뜻과 활용 중단원 학습 점검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차례대로 풀지 않고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섞어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48쪽에 보면 개념적 네, 친근한 소리가 들리네요. 네, 이 소리 같이 들어보고 싶죠? 자, 그러면 교과서 48쪽에 보면 개념 정리가 있는데 거기 쭉 보면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옆에 OX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OX 문제,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A,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네, 참이죠, 참.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기억했냐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두 집합에 공통된 원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친구 사이에 공통점이 없으면 서로 배반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한 친구랑 결혼하지 않은 친구가 서로 멀어지더라고요. 결혼하지 않은 친구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다음에 결혼한 친구들은 관심사가 이제 집을 어떻게 살까, 아니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거든요. 서로 관심사가 서로 다르니까 서로 친해지지 못하고 서로 점점 좀 멀어지는 것을 좀 경험해 봤는데, 그래서 배반 사건은 기억을 할 때 두 사건 A, B 공통점이 없으면,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독립 사건이라는 것도 배우는데요. 이거랑 이 두 가지가 좀 이렇게 헷갈려서 혼돈하는 친구가 있는데, 우선 배반 그러면 두 친구 사이에 공통점이 없으면 배반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독립 사건이 나와도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면 상대 도수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8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주사위 눈은 1부터 6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8은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확률은 0이다. 확률은 없는 게 아니라 8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확률은 0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 두 사건 A, B가 배반이면 공통점이 없으니까 교집합이 공집합, 즉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이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식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중에서 맞는 거는 1, 2, 4, 그다음에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풀 문제는요.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나온 배반을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A는 6의 약수가 나오고, 6의 약수 뭐뭐 있나요? 6의 약수. 우리 1, 2, 3, 6 이렇게 4개가 있죠. 네. 그 다음에 4의 배수. 4의 배수는 4, 8, 12, 16,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는 소수가 소수는 뭐가 있나요? 2, 3, 5, 7, 11, 13,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어진 수를 보니까 모든 자연수가 아니라 3, 4, 5, 6, 7, 11, 12가 있는데요. 그럼 한번 우리 집합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래서 사건 A는 있는 게 3하고 6밖에 없네요. 3, 6이 되는 거고요. 사건 B는 4,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건 C는 있는 게 뭐가 있나요? 3, 5, 7,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반인 걸 찾아야 돼. 배반. 즉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이거 중에 교집합이 공집합을 찾아볼까요? A, B 관계 볼까? A, B. 사건 A와 사건 B 공통인 게 있나요? 없나요? 와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이기 때문에 사건 A, B는 서로 배반 사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AC 볼까요? AC는 공통인 원소가 뭐가 있나요? 이렇게 3이 있네요. 3. 그렇기 때문에 A씨는 배반 사건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BC 볼까요? 사건 BC를 보니까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 BC가 서로 배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에서 배반 사건이 두 사건은 A, B 그리고 BC가 서로 배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교과서 앞 페이지 넘겨서 48페이지의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수학적 확률에 관련된 문제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그 위에 개념 정리에 있는 것처럼 분모의 전체 사건의 수를 쓰고 분자의 그 사건 A, 그러니까
조건에서 주어진 그 사건의 개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첫 번째 문제 보니까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두 번씩 적혀 있는 정20면체. 정20면체가 의미하는 거는 주사위를 던질 때 모든 면에 나올 확률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10이 나올 확률, 10이 나올 1부터 10까지 두 개씩 있으니까 10이 나올 확률은 전체 20개 면 중에 10이 두 개 있으니까 2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시간을 잘못 잡아서 계속 종이 울리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병. 질병. 20명의 환자에게 신약을 투여한 결과 120명이 치료되었대요. 그래서 같은 질병에 걸린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해서 치료될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200명 중에서 120명이 나왔으니까 200분의 전체분의 나은 환자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몇 번을 풀어볼 거냐. 쭉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자, 49쪽 넘겼나요? 네,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1부터 5까지 5개의 숫자를 한 번씩 사용하여 중복 사용하지 말고 한 번씩 사용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이 수가 홀수일 확률을 구해보래요. 우선 1부터 5까지 1, 2, 3, 4, 5 이 5가지 숫자로 한 번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5자리 자연수 개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전체는 모두 5 팩토리얼이죠. 5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홀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홀수가 되려면 5자리 자연수에서 홀수가 되려면 중요한 거는 뭔가요? 여기 7번 풀어줬어요. 자, 홀수가 되려면 여기 1의 자리의 숫자가 홀수가 되죠. 홀수. 근데 여기서 홀수에 해당하는 거는 1, 3, 5가 되죠. 여기 1, 3, 5가 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우의 숫자를 셀 때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모두 몇 가지예요? 3가지죠. 3가지. 3가지 쓰면 되고요. 그래서 1, 3, 5 중에 하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3이 왔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1의 자리에 3이 왔어요. 그러면 3은 안 되죠. 자, 이제 3은 썼으니까 1, 2, 4, 5 중에 하나가 여기 오면 되겠죠. 그래서 4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2가 왔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2가 지워지고. 그러면 이제 3개 남았죠? 여기 오는 거는 3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2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1가지. 이거를 다 곱한 게 바로 홀수. 이 문제 조건에서 만족시키는 5자리 자연수 중에 홀수인 것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확률을 구해보면 여기는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쪽에도 한번 써볼까요? 전체의 경우에서는 5 팩토리얼이죠. 5 팩토리얼. 그래서 5 팩토리얼은 5, 4, 3, 2, 1이죠. 그 다음 여기는 4, 3, 2, 1 곱하기 3이죠. 4, 3, 2, 1 곱하기 4, 3, 2, 1 곱하기 3.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재밌게 4, 3, 2, 1이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남는 친구는 분모의 5, 분자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7번을 보면 정역을 ABC 그 다음에 공역을 1, 3, 5, 7로 했을 때 1대1 함수일 확률 어떤 하나 함수를 선택했을 때 1대1 함수일 확률을 구하래요. 1대1 함수가 뭔가요? 1대1 함수 1대1 우리가 1학년 때 함수의 종류를 네 가지를 배웠거든. 4가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여기 있는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공역의 원소를 각각 다른 것끼리만 대응될 때 1대1 함수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수학적 용어로 어떻게 쓰냐면 정역에 있는 두 원소 x1, x2가 서로 다르다면 함수값도 서로 달라야 된다. 이렇게 수학적인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혹시 잊은 친구들은요, 1학년 책 버렸다고요? 그러면 우리 1학년 우리 동생들, 후배들한테 가서 한번 책을 빌려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1대1 함수 이거 꼭 수학적 표현도 한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대1 대응도 있죠.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 함수에서 공역과 치역이 서로 치역은 x,
여기 정의역하고 대응되는 친구들이죠. 그게 서로 같을 때 여기 1대1 함수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을 때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y는 x라는 함수죠. y는 x라는 함수. 네, 이렇게 되고 1대1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이제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야? 한 놈만 찍는 거죠. 이 공역에 이렇게 1, 3, 5, 7이 있는데 이 A, B, C 세 개에 있는 정역의 원소가 이 중에 하나만 갔을 때요. 상수함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항등함수. 예, 항등함수. 수업 준비하기 전까지 딱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니까 상등함수는 각각 자기 자신한테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될 수가 없죠. 여기 A, B, C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헷갈리지 않게 구별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여기 전체 경우에서 한번 보고 전체 경우에서 전체. x에서 y로의 함수 모두 몇 가지가 될까요? a가 대응될 수 있는 친구 하나, 둘, 셋, 네 가지. b가 대응될 수 있는 것도 1, 3, 5, 7, 네 가지. c도 다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4 곱하기 4 곱하기 4예요. 그 다음 1대1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1대1 함수, 1대1 함수. 1대1 함수. 1대1 함수. 그럼 A가 이 넷 중에 하나랑 대응됐어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죠. 네 가지. 네 개 중에 한 거. 파란색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 빨간색으로. 잘 볼까요? 네. 네 가지죠. 네 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하고 대응됐어요. 그럼 B가 대응될 수 있는 친구는 세 가지죠. 세 가지. 세 가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7하고 대응됐어요. 그러면 C가 대응될 수 있는 건 두 개가 남죠. 두 개. 그래서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경우에서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24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확률을 구할 때는 전체분의 이거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분의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분하면 4 약분되고 2랑 약분되니까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뭘 풀어볼 거냐? 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니까 라면과 떡볶이를 포함해서 8가지 음식 중에서 손님이 원하는 음식을 택하여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다. 어느 손님이 의미로 4가지 음식을 동시에 택할 때 라면과 떡볶이가 포함될 확률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전체는 8개 중에 4개를 선택해야 되죠. 조합이죠. 8 컨비네이션 4가 되는 거죠. 전체는요. 자, 그 다음에 4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라면과 떡볶이가 포함되어야 돼요. 라면과 떡볶이가 포함돼요. 라면과 떡볶이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몇 개만 더 선택하면 돼요. 2개만 더 선택하면 돼요. 2개. 그래서 라면과 떡볶이를 뺀 6개 중에서 2가지만 더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보면요. 얘는 70이 나오고요. 얘는 계산하면 15가 나와요. 따라서 확률은 70분의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분하니까 5로 약분하니까 14분의 3이 네, 다음에는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자, 9번 문제 보면요. 천일홍 4송이, 장미 4송이가 들어있는 꽃다발에 임의로 4송이를 동시에 꺼낼 때 천일홍이 장미보다 많을 확률은 천일홍도 4송이고 장미도 4송이죠. 그럼 이 중에서 임의로 4개를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8 컨비네이션 4. 여기 똑같네. 여기 70까지 똑같이 계산하면 이제 70까지가 되고요.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4개를 뽑을 건데 천일홍이 장미보다 많아요. 천일홍이 장미보다 많아요. 천일홍하고 장미하고 이렇게 있는데 누가 더 많이 해야 되냐면 천일홍이 더 많을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동시에 4개를 뽑는 거니까요. 우선 천일홍을 4개 뽑았어. 그러면 장미는 0개가 되는 거예요. 천일홍은 3개 뽑았어. 그럼 장미는 1개가. 왜? 모두 합해서 4개만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개만. 자, 그 다음에 천일홍 2개 뽑았어. 그래서 장미는 2개 되니까 서로 뭐야? 같게 되자. 아하, 여기 뒤로는
여기 밑으로는 문제 조건에 맞지 않게 여기 1, 3이 되고 여기 빵이 여기 하나씩 줄어들고 여기 하나씩 늘어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만 구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지금 네 개 중에 4개 고른 거 모두 몇 가지예요? 한 가지잖아요. 한 가지. 굳이 식으로 쓰자면 4 콤비는 4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천일옥 4개 중에서 3개 뽑고 장미는 4개 중에서 1개를 뽑는 거죠. 4 콤비는 3은 1이죠. 아니 4죠. 4. 얘도 4. 4 곱하기 4니까 모두 16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모두 합해서 17가지가 되니까 전체는 70가지.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맞는 거는 16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확률은 70분의 16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35분의 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한 페이지 넘겨서 우리 50페이지에 15번 문제를 도전해요. 15번 문제. 거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거 인수분해 가능할까요? 인수분해 할 수 있겠어요? 인수분해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딱 보이시나요? 네. 한번 문제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n이 20이야 자연수일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정수해가 존재할 확률을 구할 정수해가 존재할 확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10이 있으니까 뭐 1, 10, 2, 5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7이 있으니까 2, 5로 하는 게 되죠. 2, 5. 여기 n제곱 여기 n이 n. 근데 이게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5x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해가 뭐예요? 해. x 값이 뭐냐면 x. 얘 0되게 만드는 x 값은 2분의 n. 얘를 0되게 만드는 x 값은 2분의 가 아니라 5분의죠. 네. 5분의 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n은 뭐가 돼야 되나? n은 생각해보면 n은 뭐가 돼야 돼요? n은 뭐 2, 4, 6, 8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나요? 짝수 아니면 뭐 2의 배수라고 볼 수 있겠죠. 2의 배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만족시키는 n이 뭐가 있을까요? n이 뭐 5, 10, 15 이런 걸 전문용어로 우리는 5의 배수라고 부르죠. 5의 배수. 아하! 얘를 자연수 만들게 하는 거는 2의 배수가 되고 얘는 모두 뭐가 돼요? 5의 배수가 되겠죠. 5의 배수.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 맞는 2의 배수 모두 몇 개일까요? 20에서 2의 배수 뭐 있어요? 2, 4, 20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5의 배수는요. 5의 배수는 5, 10, 15 드르륵 해서 20 이렇게 있겠죠. 모두 몇 개인가요? 네, 이거 10개죠. 10개. 2 곱하기 10이 이제 20이니까 여기는 모두 몇 개인가요? 4개가 있죠. 4개.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에 뭐가 돼 있나요? 중복된 게죠. 중복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10 하고 20. 즉 10의 배수죠. 10의 배수. 10의 배수는 20 이하에서는 모두 2개가 있네요. 10하고 20에서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중복되니까 얘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확률을 구할 때는 전체 경우에서는 흰색이 어디였지? 네, 전체 경우에서는 20가지 분의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10개, 여기 14개지만 중복되는 거 2개를 빼야지. 그래서 모두 몇 개야? 12개가 되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4로 나누니까 확률은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뭐 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확률의 그 성질 기본 덧셈 정리 있잖아요. 뭐 그걸 이용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그냥 한번 조금 이따가 이제 도전 문제 어려운 거만 너무 많이 풀면 힘드니까 우선 처음으로 억지로 껴맞춰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의 조건에 해당하는 거 모두 12개다. 이렇게 해서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몇 번 문제를 풀 거냐면요. 48쪽에 있는 4번 문제, 48쪽에 있는 4번 문제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48쪽에 4번 문제.
잘 따라오고 있나요? 네. 자, 4번 문제 보시면요. 동전 한 개를 3번 던져서 적어도 한 번 뒷면, 적어도 한 번 뒷면, 적어도 한 번 뒷면이기 때문에 뒷면이 한 번인 경우, 2번인 경우, 3번인 경우를 다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여사건, 적어도가 있으면 여사건을 생각하면 돼요. 적어도가 나오면 여사건을 생각하면 여사건을 생각하면 돼요. 뭐뭐 이상, 뭐뭐 이하라는 말도 이 적어도를 대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때 적어도 아니면 이상 이하라는 게 나와서 내가 어떤 경우의 수를 나누는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많다,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반대로 여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 확률에서 전체 확률은 얼마야? 1이죠. 1. 전체 확률에서 모두 앞이 나오는 경우를 빼면 여사건이니까. 그래서 전체 확률 1이죠. 1 빼기 모두 앞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니까 분모는 모두 8가지가 되고 모두 앞면 나오는 거는 한 가지죠. 한 가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8분의 1이죠. 8분의 1. 그래서 1 빼기 8분의 1이니까 답은 8분의 7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에는 쭉 넘어가서 50쪽에 13번 문제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에 보니까 8가지의 원두 중에서 2가지는 에티오피아산이고 6가지는 케냐산. 에티오피아산하고 케냐산하고 있는데 이 중에 2가지 선택할 때 적어도 한 개가 케냐산.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전체에서 뭘 빼면 돼요? 적어도 하나 케냐산이니까 모두 에티오피아. 2가지 모두 에티오피아를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모두 전체 8가지 중에서 8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에티오피아. 발음이 어렵네. 에티오피아산은 모두 몇 개 있어? 두 가지 중에 두 개 고르니까 한 가지. 식으로 쓰면 돼. 그래서 28 빼기 1에서 27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계산해 보면요. 전체 경우 여기 썼죠. 28분의 27. 7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16번 문제 한번 볼까요? 16번 문제 맞나요? 자, 16번 문제를 읽어보면요. 거의 비문학 독해 수준이네요. 노란 시계가 3개, 파란색 시계가 2개, 그 다음에 노란색 팔찌가 3개, 하늘색 팔찌가 2개 뭐 이렇게 있을 때 임의로 3개를 뽑을 때 적어도 한 개는 시계고 적어도 한 개는 하늘색일 확률을 구해보라. 얘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시계냐 팔찌냐 그 다음에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가 중요하네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이제 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수학은 이렇게 일반화 시키는 거 좋아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계, 이렇게 팔찌,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하늘색 있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니까 여기 3개, 노란색 시계가 3개, 하늘색 시계가 2개, 노란색 팔찌가 몇 개인가요? 노란색 팔찌 3개네요. 그 다음에 하늘색 팔찌가 2개.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 중에서 모두 몇 개를 뽑는다 그랬나요? 모두 10개가 있죠. 이 10개 중에서 3개를 뽑는다고. 3개를 뽑는데 어떻게 뭐래? 적어도 한 개는 시계고 적어도 하나는 하늘색이니까 이 여사건을 이용해서 전체에서 뭘 빼면 되니까 적어도 한 개가 시계니까 모두 팔찌인 거. 그쵸? 맞네? 그 다음에 모두 적어도 하나가 하늘색이니까 모두 노란색인 거. 걸 빼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계산해볼까요? 전체 경수 한 개죠, 한 개. 빼기
총 10개에서 2개를 팔찌 모두 몇 개 있나요? 보니까 5개가 있네. 5개. 그래서 3개 뽑는 거죠. 누가 여기 1없었습니까? 3개 뽑는 건데 5개 중에 3개. 그 다음에 모두 노란색은 모두 몇 개냐? 모두 6개가 있네. 6개. 아하! 10개 중에 3개를 뽑는 건데 노란색 6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돼. 그런데 뭐가 있나요?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팔찌면서 노란색 이게 모두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3개. 아하! 팔찌면서 노란색이 모두 3개가 있어. 그러면 10개 중에 3개를 뽑는데 여기 3개 중에서 3개 뽑은 거. 여기 3개 중에서 3개 뽑는 게 여기 2가지 경우에 모두 중복이죠. 그 친구를 이렇게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계산해 보면 1 빼기 10 커미는 3은 120에 계산해 보면 120이 나오죠. 120. 그 다음에 이거는 10이고 그다음에 6 커미는 3은 20이고 얘는 3 커미는 3이니까 1이 되죠. 1. 그 얘는 120분의 얼마일까요? 29죠. 29. 120분의 29. 그래서 120분의 9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복되는 거 이렇게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건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를 같이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요. 다시 이제 앞에 넘어와서 3번 문제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함께 해요. 자, 좀 설명이 빠르면 이게 동영상이잖아요. 그래서 멈춤에서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시 듣게 해도 되고 해도 되니까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 보면요. A가 일어날 확률 2분의 1, B가 일어날 확률 5분의 1, 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10분의 7. 그래서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에 그 확률의 그 덧셈 정리, 그 위에 교과서에 보면 나와있죠. 덧셈 정리. 그걸 이용해 보면요. A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 빼기 A 합 B를 하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네 둘이 바꾸면 되는 거죠. 2항에서. 자,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에 있는 건 그대로 쓰면 되죠. A가 일어날 확률 문제 보니까 2분의 1. 그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 문제 보니까 5분의 2. 그 다음에 A 합 B가 일어날 확률 10분의 7이 되죠. 그래서 얘 통분해주면 분모를 10으로 통분해주면 여기 분모 분제 5 곱하니까 5, 분모 분제 2 곱하니까 4, 7. 그래서 10분의 2 약분하니까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요. 우리 다 풀었는데 우리 10번 문제 안 풀었죠? 10번. 10번 한번 도전해 보세요. 10번. 띵띵띵띵띵 10번. 자, 10번 문제 풀기 전에 우리 잘 생각해 보면요. 그 1학년 때 우리가 집합을 배우는 조건 제시법에서 보면 A 합 집합 B를 뭐라고 쓰냐면요. X는 집합 A의 원소. 집합 A의 원소. 그다음에 X는 집합 B의 원소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이거거나 이거. 근데 A 교집합 B도 조건 제시법으로 쓸 수 있는데 X는 A의 원소, 그 다음에 X는 B의 원소가 돼요. 근데 여기 접속사를 잘 넣어야 되는데 우선 교집합이 되려면 이 원소가 A에도 있어야 되고 B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동시에 있어야 돼요.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여기 그리고 영어는 뭐라 그러죠? and. 동시에 그리고 and 다 똑같이 세 글자죠. 자, 그 다음에 합집합은 뭐예요? 또는이 들어가요. 또는. 여기가 또는이 또. 여기에는 A 집합의 원소가 아닌 것도 있죠. 그죠?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요.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들은 A 원소는 아니잖아요. 근데 합집합의 원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교집합은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그리고 수학에서는 저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자, 샐러드 가게 고객 중에서 7분의 4는 20대고 5분의 3은 여자고 또 7분의 5는 20대이거나 여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다 뭐예요? 20대,
여자 이 두 가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한 명을 택했을 때 그 사람이 20대 여자일 확률을 구하여라. 와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좀 주로 우리 집합을 이제 대문자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좀 뭐 A를 20대, 뭐 B를 뭐 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20대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20대일 확률이 어떻게 돼요? 7분의 4라고 그랬죠,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여자. 그대로 해야 돼. 여자. 여만 쓸까요? 쓱싹. 자, 여자 확률은 5분의 3이라고 했어. 5분의 3. 자, 그 다음에 7분의 5는 뭐냐면 20대이거나 여자. 20대 또는 여자라니. 20대이거나 뭐예요? 합집합이죠. 합집합. 아하. 20대이거나 여자. 이럴 확률이 얼마라고요? 아까 뭐라고 했죠? 7분의 5. 이렇게 되면 그래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20대인 여자가라는 게 뭐예요? 20대인 동시에 여자. 20대인 동시에 여자가 바로 20대인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는 게 바로 20대인 동시에 여자가 뽑힐 확률을 구하라. 얘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만 잘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풀었던 3번 문제, 그 3번 문제를 그냥 서술로 쭉 쓴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 있으니까 아까 3번 다 푼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 볼까요? 그래서 이 두 친구 더한 다음에 합집합은 요 7분의 5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7분의 4 더하기 5분의 3 빼기 7분의 5 요거를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분해 볼까요? 통분하면 35가 되죠. 여기 분모 문제 5 곱했으니까 20. 여기 분모 문제 7 곱했으니까 21. 여기 분모 문제 5 곱했죠. 5. 그래서 백인데요. 쓱싹 이렇게 써볼 수가 있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35분의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표현들 또는 하고 그리고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셨다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50페이지 보면요. 11, 12, 14번 딱 3문제 남았습니다. 3문제 마지막으로 힘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볼까요? 11번 문제 보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합이 5이거나 차가 5일 확률. 이거나는 뭐예요? 또는이죠. 또는의 의미는 합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합이 5인 거. 합이 5인 걸 개수 한번 찾아볼까요? 뭐 있어요? 1, 4, 그 다음에 2, 3, 3, 2, 4, 1. 이렇게 해서 모두 4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차가 5인 거는 차가 5인 거 1, 6, 1. 이렇게 2가지가 있죠. 이 합이 5인 거랑 차가 5인 건 서로 뭐예요?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같은 게 없죠. 그래서 합이 5이거나 차가 5가 날 확률이니까 다 합할 거 모두 몇 가지예요? 6가지. 전체 경우에서는 모두 몇 가지? 주사위를 2번 해줬으니까 6, 6에 36, 36가지 중에 모두 6가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밑에 있는 거. 자, 밑에 있는 거 보니까요. 우리 1학년 때 또 뭘 배웠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을 배웠어요. 드모르간. 그래서 A 합 B 여의 전체 여는 이 여가 이제 다 영향을 미쳐갖고 A 여 교 B 이렇게 되거든요. 또 얘도 바꿔 쓸 수 있나요? 네, 이거 이제 차집합으로 쓸 수 있거든요. C가 안 붙은 거에서 붙은 거 뺀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C가 안 붙은 거에서 붙은 거 뺀다. 교집합 있고 한쪽에 여집합이 있으면 차집합인데요. 네. C가 안 붙은 거에서 붙은 거 뺀다. 좀 어려우면 이제 벤 디아그램 그려서 이렇게 표시해 보시면 돼요. 각자 해보시고요. 이 문제 풀 때는요. 12번 문제 풀 때 요거를 조금 알아야 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와우!
그 두사건 AB가 있는데 와 완전히 뭐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얘가 이제 일어날 확률이 4분의 3이라고 했습니다. 이야 씨,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얘 한번 따져볼까? 얘. 그럼 얘는 그 드모르간에 의해서 A, 교, B 전체의 여집합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보니까 되게 쉬워 보이네요. 다시 한번 여기 써볼까요? A, 교, B 전체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이 4분의 3이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니까 뭐냐면 B, 교, A, 여가 5분의 1입니다. 아까 뭐래? C가 안 붙은 거에서 붙은 거 뺀다. C가 안 붙은 거에서 붙은 거 빼면 돼. 그래서 얘는 B 차집합 A가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우리 벤 다이어그램에서 여기다가 내가 확률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B 차집합 A, B에서 A를 빼니까 뭐예요? 여기 부분만, 여기 부분이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거죠. 5분의 1. 맞습니까? 그 다음에 A 교 B의 역, A 교 B.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빼고 여기 부분을 뺀 나머지가 다 뭐예요? 4분의 3이에요. 여기 부분을 뺀 나머지가 다 4분의 3이래요. 그러면 A 교 B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라는 거예요? 이걸 뺀 나머지가 4분의 3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4분의 1이 돼요. 여기 부분은 4분의, 교집합 부분은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4분의 1. 여기서 구하라는 게 다행히 뭐예요? B의 역. 와우. 우리가 B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은 뭐예요? 요거. 4분의 1도. A 교 B랑 순수하게 B가 일어날 확률. 그죠? B가 일어날 확률 5분의 1. 그러니까 이 두 친구를 더한 게 바로 B가 일어날 확률이죠. 그러니까 B 여가 일어날 확률은 1 빼기 B가 일어날 확률이죠. B가 일어날. 그럼 1 빼기 얘 계산해 보면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통분하니까 20분의 여기 분모 분자에 5 곱했죠? 여기 5. 여기 분모 분자에 4 곱했죠? 4. 두 친구 더하니까 9. 그래서 20분의 11이 되겠습니다. 20분의 11.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요. 쉽게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1학년 때 배웠던 거, 드모르간의 법칙.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면 까먹었으면요. 1학년 책 아니면 이제 그 N땡 거기 이제 포털 사이트에 이제 쳐보면요. 설명이 쭉 자료가 나옵니다. 아니면 뭐 1학년 교과서를 빌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문제 14번 문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니까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9개의 공이 있는 상자가 있는데 임의로 3개를 꺼내 3개. 그래서 작은 공, 숫자가 작은 것부터 A, B, C라고 할 때 B가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1, 2, 3, 4, 5, 6, 7, 8, 9 9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몇 개를 뽑는다고 그랬어요? 3개.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9개 중에 3개를 뽑는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A, B, C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3, 5, 2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면 A는 2,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누면 2, 3, 5가 되니까 A, B, C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나요? 뭐 아니면 뭐 1, 5, 7 이렇게 되면 작은 것부터 하면 1, 1, 5, 7 잘 썼네요. 그래서 A, B, C. 근데 얘는 문제 조건에 맞지 않죠. 문제 조건에서 B는 4보다 작거나 같아요. 4보다 얘는 B가 5가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자, B가 4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B가 4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4를 기준으로 해서 A, B는 반드시 여기 1, 2, 3, 4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 A, B는 반드시 A, B는 잘 안 보이나요? A, B는 반드시 1, 2, 3, 4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기 없으면 안 되겠죠. 근데 A가 예를 들어서 4면 안 되죠, 또. 그죠? 또 생각해보면 C는 뭐 맘대로 돼도 되죠. C는 이 3개를 골랐을 때 제일 큰 거기 때문에요. 아무거나 돼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나눠볼 거냐면 뒤에 이제 교과서 뒤에 풀이를 보시면요. 이 B를 기준으로 해서
이 B를 기준으로 해서 나눴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C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C. 자, 첫 번째 어떻게 나올 거냐면, 첫 번째 C가 5하고 9 사이일 때, C가 5하고 9 사이일 때, 그럼 A, B는 1, 2, 3, 4 중에 하나가 있어요. 1, 2, 3, 4 중에. 자, 그러면 이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 A, B는 1, 2, 3, 4 중에 하나니 1, 2, 3, 4 중에 골라야 되니까 4개 중에 2개. 1, 2, 3, 4 중에 2개 뽑아서 그러면 작은 거 A, 큰 거 B 하면 문제 조건이 다 맞죠?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C는 이 5개 중에서 하나. 이렇게 고르면 돼. 자, 그러면 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 4, 3, 16. 6 곱하기 5 하니까 30가지가. 두 번째. C가 예를 들어서 4일 때. C가 4일 수도 있죠? 이렇게만 하면 C가 4인 경우가 안 되죠. C가 4. C가 4야. 자, C가 4야. 그러면 A, B는 뭐니? 1, 2, 3 중에 고르면 되겠죠. 1, 2, 3. 3개 있어. 그 중에 2개 골라서 큰 거는 B, 작은 거는 A라고 하면 되죠. 경우의 수 어떻게 돼요? 3가지가 돼요. 3가지. 세 번째, 마지막으로 C가 3일 수가 있죠. C가 3. C가 3이면 A, B는 뭐밖에 없어? 1, 2. 이것밖에 없죠. C가 3이면 1, 2, 3. 이거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한 가지. 뭐 굳이 쓰자면 C가 3이면 A가 될 수 있는 1하고 이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니까 한 가지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예요? 여기 보면 30가지, 3가지, 1가지 모두 3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경우에서는 9 콤비는 3이잖아요. 9 콤비는 3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계산했나요? 네, 84죠. 84. 계산이 빨리빨리 돼야 돼요. 자, 그래서 84분의 3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분하면 42분의 17이네요. 2로 하니까요. 17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잘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